많은 분들이 이제 2022-2023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이제 득점이 떨어진 부분들, 좀 고전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페리시치 선수와 너무 플레이가 안 맞는다. 많이 좀 답답해했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본인의 이제 슈팅 위치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아, 손흥민 선수도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솔직히 이제 윙백 크로스 축구가 손흥민 선수에게 영향을 미친 게 맞구나라는 것을 손흥민 선수의 입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 팬들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좀 회자가 되면서 토트넘이 페리시치를 정리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좀 이어져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는 내가 이 위치가 손흥민 존인 거죠. 예, 흥민 존에서 슈팅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데 크로스 위주의 축구를 하게 되면은 상대팀 윙백과의 1대1 대결이 아닌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흥민 존에서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결국 그 위치에서 페리시치가 크로스하는 패턴이 많이 나온 것들과 연결된 예.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그 얘기도 했죠. 나한테 흥민존에서 슈팅을 할 기회들을 많이 주면은 난 여기서 골을 넣을 자신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게다가 이제 그 상황이 페리시치를 영입한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에 또 벌어졌고 또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페리시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 페리시치에 대한 여론은 이제는 뭐 조금씩이나마 해외에서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레딧이라고 세계적인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많은 항목들을 다루는데 네. 토트넘 이야기를 다룰 때 손흥민 선수 얘기를 보고 그런 부분들,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이 페리시치가 오면서 조금 떨어진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팬 같은 경우는 드디어 말해서 다행이다. 아마 몇 달간 속을 끓이고 있었을 거다. 다음 시즌에도 남아서 다음 감독이 손흥민의 수갑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 팬은 좀 직설적으로 시즌에는 우리 윙백들이 쓰레기였는데 손흥민의 장점을 왜 안 살렸냐, 즉 이제 페리시치까지 포함해서 비판을 윙백들에게 한 것이고 우리 코치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얘기해준다. 예, 그러니까 그 윙백들이 쓰레기인데 왜 윙백 축구하냐 예.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골 장면 보고 브라이턴전 골 장면은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지 않고 손흥민이 해결했다. 실제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네. 원래 페리시치였으면 거기서 크로스 했을 텐데 패스를 해주면서 이제 바뀌어졌던 부분들, 그러면서 손흥민의 1년을 허비해서 슬프다. 저희도 이 생각이 가장 커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할 정도로 물오르는 득점력이었는데 이게 전술적인 이유, 물론 부상도 있었지만 특히 페리시치의 합류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페리시치를 싫어하는 우리 팬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예, 뭐 조금 그렇긴 하죠. 예. 물론 뭐 페리시치 선수 자체가 뭐 완전히 안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페리시치보다 더 안 좋았던 선수들 토트넘에 많이 있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은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동시에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했을 때가 도리어 더 나은 부분들이 있긴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주도해서 데려왔어요. 본인이 함께 했던 선수고, 무엇보다 솔직히 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옵션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이제 페리시치를 영입을 해서 크로스를 통한 헤더 슈팅 옵션도 이제 가미하려고 했는데 주구장창 그거 위주로 하게 되니까 네. 그게 문제였던 건데, 그렇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윙백 축구를 밀어붙인 사람은 콘테예요. 네.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것도 스텔리니가 임시 감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콘테 이후의 시대에는 페리시치가 필요하겠냐? 뭐 물론 지난 경기에서 둘의 공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런 경기보다는 안 그런 경기가 훨씬 많으니까요. 예, 그 무엇보다 손흥민이냐 페리시치냐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선택하는 게 맞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영국 언론들이 페리시치가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보도들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 보도들의 이제 출처는 이탈리아 매체, 이탈리아의 인테르 전담 매체인 인테르 라이브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콘테가 떠났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페리시치가 자유계약 선수로 왔고 아직 계약이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이제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남은 페리시치를 또 이적료를 받고 팔긴 어려우니 예. 인테리에 있는 더프라이라든지 브로도비치 같이 토트넘도 보강이 필요했고 이전에 링크가 있던 선수들과 영입을 진행하면서 좀 포함시키는, 뭐 이제 1대1 맞교환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협상할 때 페리시치를 껴넣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실제 더브라이하고 브로조비치는 뭐 이전부터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선수긴 하죠. 지난 여름에도 심지어 더브라이 같은 경우는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고요. 예, 그 토트넘도 중원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브로조비치까지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영입 대상도 대상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레프트백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다음 시즌이잖아요. 이제 뭐 우도지가 임대 복귀할 예정이니까 원래
원래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영입을 확정을 지긴 했지만은 영입과 동시에 임대로 뛰게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우도지가 현재 굉장히 잘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번 시즌 세리아 최고의 왼쪽 윙백으로 좀 불리고 있어요. 네, 어리고 뭐 피지컬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 물론 이제 콘테가 원할 만한 선수긴 한데 콘테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페리시치와 우도지 놓고 봤을 때는 우도지에게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큰 다음 시즌이다. 네, 거기다가 이제 새 감독이 부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그럼 새 감독이 4백을 쓸지 3백을 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만약에 3백을 쓴다면은 그러면은 뭐 페리시치를 남겨놓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라이언 세센형이 아무래도 부상이 너무 잦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도지를 주전으로 해가지고 뭐 페리시치를 백업으로 돌리는 형태로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4백으로 전환한다면은 그러면은 페리시치는 그 자리는 절대 못 뛰어요. 예, 사실 우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피지컬도 좋고 발전 가능성, 이제 4백의 풀백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페리시는 3백의 윙백일 때도 수비에 문제가 큰데 4백의 레프트백은 아예 안 된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세센용의 부상 이슈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세센용이 몸이 아주 좋아졌어. 그러면 이미 3명이나 되는 것인데다가 벤 데이비스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왼쪽 윙백 되고 레프트백도 되고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거든요. 근데 벤 데이비스는 왼쪽 풀백으로 뛸 수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죠. 예. 백스리에서는 사실상 그 손흥민 선수가 공격하도록 그냥 뒤에서 수비만 하는 역할이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고려했을 때 벤 데이비스는 윙백 자원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예, 뭐 어찌됐거나 페리시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시즌이다. 네, 다만 또 이제 벤 데이비스는 포백을 가게 되면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높이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왼쪽 풀백에서 뛰는 게 더 맞는 선수가 되는 거죠. 예. 예. 게다가 이제 페리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다 보니 뭐 게다가 최근에 여론과 손흥민 선수 합과 봤을 때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정리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인테르 라이브에서 그렇다면 어떤 보도를 했느냐 보도 원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페리시의 인테르 복귀 판타지 트레이드 이제 좀 이게 좀 상상 속의 트레이드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볼게요. 크로아티아 출신 페리시의 밀라노 복귀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뇌피셜로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페리시가 토트넘에서 좀 잘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돌아가는 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인텔 라이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지 않다. 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일단 이 페리시가 이제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를 원했던 콘테 감독이 이제 런던 팀 토트넘과의 계약을 철회하면서 물러나 버렸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이 들쑥날쑥했고 페리시는 그 와중에 뭐 이제 나름 뭐 출전기는 꼭 잡았지만 인테리에서 활약했을 때의 10골 9도움에 비교한다면은 그 정도 활약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에서는 한 골을 넣고 10개의 어시스트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페리시가 이제 인테르와의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로아티아는 이제 뭐 인테르 동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인테르에서 세리에 우승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지난 1월 중순에 이제 AC 밀란하고의 수페르코파 결승전에서도 이제 인테르 동료들한테 행운을 빌어준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 경기뿐 아니라 사실은 뭐 중요한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그 인테르와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 여전히 뭐 좋은 메시지도 보내고 안 좋게 떠난 게 아니다. 뭐 예. 저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밀라노 복귀를 추측하고 있고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페리시 본인도 인테르 시절 아예 있지 않았고 또 이제 제안이 온다면은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설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인테르 라이브의 이건 조금 이제 추측이에요. 바로 네. 이제 현재 인테르를 떠날 것이 높이 이제 점쳐지는 데다가 토트넘이 보강을 해야 되는 센터백 자리에 더프라이 선수와의 잠재적 교환, 잠재적인 트레이드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페리시치가 밀라노로 복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소 복잡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언급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서 시도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 우리가 제안하는 거에 가까운 그냥 인테르 라이브에서 제안하는 거에 가까운 건데요. 그중 하나는 스테판 더프라이 잠재적 트레이드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덜란드 수비수 더프라이와 트레이드가 성사되거나 토트넘이 페리시치를 공짜는 아니지만 거의 공짜로 방출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과거 로마가 이제 제코를 인테르에 넘겼을 때의 케이스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든지 페리시치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보내겠다. 뭐 계약 기간 남았지만 공짜로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인테르 입장에서도 뭐 그냥 영입할 수 있으면 뭐
받아 쓸게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혹은 이제 더프라이와의 좀 맞교환 같은 형태. 더프라이가 실제로 올여름에 인테르와 계약이 끝나는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인테르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페리시치를 받아오는 대가로 좀 교환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굳이 왜 여름에 계약이 풀릴 더프라이가 인테르와 재계약을 한 이후에 맞교환 형태로 하려고 하느냐? 결국 그거는 이제 토트넘도 사실은 계약이 남아있는 페리시치를 본인들은 공짜로 주면서 또 더프라이를 비싼 그 액수로 데려오는 게 조금 이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토트넘에게 보장된 연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인테리어에서 보장받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트넘이 어느 정도는 로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 저는 뭐 그거보다도 더프라이가 만약에 이제 프리로 풀리게 된다면은 다른 구단들도 이제는 뭐 영입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테르에서 재계약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토트넘이 조금 더 쉽게 맞교환이 가능하게 되지 그래서 더프라이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싶긴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이탈리아 출신 디렉터, 현재로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지금 또 공식적으로는 토트넘 측에서 피파의 그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티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 갑자기 저 또 안 네. 좋은 생각 드는데요. 예, 돌려치기. 그냥 이적료를 서로 그렇죠. 발생시키는 그렇죠. 거죠. 바로 이거죠. 바로 그거죠. 바로 그러면 그거죠. 장부가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어차피 더프라이어 풀어줄 건데 그냥 재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사는 형태로 하고 우리는 페리시치 공짜로 줄 건데 너네가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설마 설마 아니 그거는 지금 법정 간 사람이 설마 근데 이건 어차피 서류만 잘 맞추면 이게 그렇게 보여도 서류 완벽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가 이적료를 너무 과하게 올리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냥 딱 그냥 적당한 그러니까 뭐 예. 500만 유로 정도로 하면은 그쵸. 그럼 이 둘은 500만 유로는 충분히 거래가 그쵸. 예 그래도 뭐 장부상 여유가 생기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영입하는데 수월하니까 어차피 둘 다 공짜로 준 건데 본인들은 다른 돈을 재정 페어플레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안 좋다. 근데 이게 가능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네요. 예.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페리시도 지금 토트넘에서 안 좋으니까 거절하지 않을 거고 더프라이도 해외 도전, 프리미어리그 도전 해보고 싶으니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보니까 이거는 에이전트, 선수, 양구단이 맘만 맞추면 진행이 가능하다. 아주 비상한 이게 페리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상한 전략 아닙니까? 안 좋은데요. 페리시 이거? 역시 머리가 좋아.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인텔의 상황인데요. 인테르가 더프라이를 내보내면서 페리시를 받아올 만한 명분이 있나요? 일단 뭐 더프라이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 시즌부터 더프라이가 조금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거든요. 심지어 다르미안이 백스리의 스토퍼로 나왔을 정도로 그 다르미안은 원래 윙백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더프라이는 현재 인테리어에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도 된다. 예,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인테르 입장에서도 물론 뭐 페리시치가 지난 시즌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데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이긴 한데 문제는 사실 페리시치를 가장 잘 쓴 감독은 시모네 인자기예요. 콘테 감독이 아니에요. 콘테 감독 밑에서는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어요. 도리어 콘테 감독 부임하자마자 페리시치 팔려고 막 계속 떠나보내려고 그래가지고 바이에른 임대 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계속 갈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현재 왜냐면 인테르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시모네 인자기가 작별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챔피언스 진출에 실패한다라면 뭐 자연스럽게 새로운 감독을 찾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콘테 감독 얘기도 있긴 한데 또 콘테 감독이 인테리어 들어가는 것도 이제 소문에 불과하지 이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잖아요. 연봉을 맞추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죠. 거기다가 페리시치가 뛰었을 때 잘했던 건 맞지만은 페리시치가 떠나고 나서 디마르코가 떡상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디마르코의 백업으로 이제 쓰려고 데려올 수는 있을 수 있더라도 그러기엔 또 이제 너무 연봉이 고액 연봉이에요. 그렇죠. 페리시치가.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테르가 그 나이든 페리시치를 그렇게 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페리시의 연봉이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로 이제 FA 선수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페리시도 말년에 프리미어리그 도전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고액 연봉을 받겠다는 의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풋볼 런던에서 보도했던 주급이 98,000 파운드고 이제 선수들의 연봉 조건을 공개하고 있는 카폴로지 사이트를 보니까 18만 파운드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세전 18파운드, 세후 98,000 파운드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을 보자면은 세후로 600만 유로 정도, 한국 돈으로 한 87억 정도니까
보니까 이탈리아의 리그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그렇죠. 예. 세후 600만 유로는 김민재 선수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절대. 때문에 거의 이제 황혼기에 있고 사실 재판매도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페리시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주면서 예. 뭐 데려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저희가 그래서 그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를 떠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얘기한 것도 결국 연봉 문제 때문인 거거든요. 네. 토트넘은 분명히 원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토트넘이 이걸 정말 하려면 그냥 자녀 연봉을 보조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저도 토트넘이 원하는 건 그냥 페리시치를 판매하는 거지 더프라이를 데려오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더프라이를 원한 거는 지난 시즌인 거지 이번 그렇죠. 시즌은 또 달라진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갈수록 지금 내려오고 있는 선수여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안 그래도 토트넘이 센터백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네. 어정쩡한 센터백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더프라이를 데려오는 거는 도리어 잉여 자원 하나를 더 늘리는 위험성도 있다. 물론 뭐 더프라이가 아직 완전히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바꾸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여태까지 보여준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그러면은 더프라이를 데려오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차라리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방안을 통해서 페리치를 보낼 수 있는 팀을 찾고 조금 본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 600만 유로를 세후로 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토트넘은 1200만 유로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그렇다는 거는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자녀 연봉 일부를 보조해주면서 그 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돈벨레를 나폴리에서 쓰게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나마 일부 돈을 세이브하려는 뭐 추진이 아니라면 좀 내보내기가 어렵다. 저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페리시치가 포 빼고 간다면은 공격 자원으로 쓸 수는 있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공격 쪽의 백업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 페리시치가 왜냐면 연봉이 많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백업으로 쓰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프레스턴과 FA컵 경기에서도 공격 자원으로 올라가서 잘해주기도 했고 예. 또 뭐 손흥민 선수를 빼놓고 볼 경우에는 케인에게 또 좋은 그 어시스트를 크로스로 많이 줬기 예. 때문에 사실 굳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매각하기보단 남은 한 시즌은 좀 백업 자원이나 로테이션 자원으로 다양하게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베스트는 토트넘이 뭐 이제 무리 없이 뭐 이적시키는 게 좋겠지만 뭐 그게 안 된다면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엔 이제 이 시즌이 끝나고 또 이적 시장의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토트넘이 어떤 감독을 선임하느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안 좋은 그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페리시의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준 TV에서 새롭게 확인된 소식이 있다면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